자, 이제 이번 강의는 다시 격국론으로 들어가죠. 이 격국론도 역시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우리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달아서 용신을 잡아보면 역시 맞다. 격국이 됐든 중하가 됐든 억부가 됐든 체형론으로 해서 용신을 잡아드리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용신을 잡아드리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론저론 하지 말고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랬어요. 매의 기능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매의 기능은 뭐냐? 꽁을 잡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명리학자들은 뭐 하면 돼요? 사주팔자에서 용신만 잡으면 돼요. 용신을 못 잡고서 격용신과 억부용신이 틀리다 뭐하다 하는데 격은 오직 이름뿐이에요. 이름뿐이고 그 용신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 격에 어울리는 상신을 잡아서 쓸 수 있냐 없냐는 격국론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억부로는 뭐냐? 일주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일주가 이 많은 그 나머지 글자를 감당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래 감당하냐 못하냐는 결국은 아군과 적군을 나누면 되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게 많으면 내가 튼튼할 거고, 적이 많으면 나를 도와주는 신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양인이라는 것은 결국 겁제격이에요. 겁제격. 근데 왜 여기서 지금 양인이라고 해놨냐? 더군다나 양간에서만 왜 이 인을 썼냐? 라고 하는 건 이 심해점 선생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했냐? 나의 정제를 무자비하게 겁탈해 간다는 거예요. 나의 정제는 곧 돈도 되지 않아요. 감기 조심들 하세요. 그래서 이 칼날인자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라는 거죠. 칼 들고 와서 설치는 거예요. 내놔라 돈. 그러면 돈 없으면 마누라라 해도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나쁜 거죠 아주. 그래서 이 정의만 하고요.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 그냥 쑥 날아가면서 이 사주 넣었다. 그동안에 풀었던 사주요. 근데 오늘 강의는 마지막 강의인데, 세 번째 마지막 강의인데 심해점 선생이 사례명조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거 없는 거를 알았는지 설하고가 자기가 풀어놓은 사주가 많아요. 근데 제가 추려서, 더군다나 지난번 강의에도 얘기했듯이 임철조 선생이 적천수 천미의 첫 번째 지명장에 있는 권룡황제 사주를, 그것도 양인격이에요.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주거든요. 그걸 사례명주로 했어요. 지난 강의 때 이건 다음번에 해드리겠다라고 했죠. 근데 그거 하나 하고 나고가 추천한 사례명주 한 4개를 하면 아마 오늘 시간은 어대강 25분 내지 30분 채워질 거예요. 저는 30분 이상 강의를 못해요. 힘이 빠지고 나이가 이제 70이라 올해가 71가 되네요. 돼가고 있네요. 힘이 들어서 30분 이상은 강의를 못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원문을 해독을 해서 이렇게 올려갖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지금도 벌써 3시 16분인데 제가 운동하고, 요즘은 뭐 체육관 문을 닫아서 아침에 산에 가서 운동하고 오면 12시인데 지금 3시 16분이에요. 그럼 12시에 밥 먹고 3시간 동안을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해서 지금 이 촬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정의는 읽어드려야 되겠죠. 양인격이 뭐다라는 건 정의는 읽어드릴게요. 양인이라는 것은 뭐냐? 겁탈한다. 뭐를 겁탈하냐? 정제지식. 나의 정제를 겁탈하는 것이다. 고로 정제의 곧 칠살이라는 거예요. 아주 일주로 비견해서 칠살은 아주 나를 강탈해가죠. 근데 정제에다 또 칠살이에요. 정제는 이 겁제가 칠살이 돼요. 모질게 뺏어가는 거예요. 녹전일이라는 것은 녹이 그 앞에 있죠. 왜냐하면 간목일주로 봐갖고 인월에 태어났으면 이거는 비겁격이에요. 그런데 이걸 녹겁격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녹이 앞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면 이걸 겁제격이라고 하질 않고 양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은 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음은 그냥 음걸록이라고 그냥 하죠. 음은 치질 않아요. 그래서 양인의 오직 오양에만 있는 것이다. 간무경, 갑,
갑병무병 임 이렇게 되죠. 예. 고로 위양인이라고 하는데 불알겁 겁이라고 하지 않고 왜 왈양인이라고 하냐면 겁탈해가는 것이 심야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은 양인은 마땅히 제복을 시켜야 되는데 관살로서 마땅하다. 관이나 살이나 둘 다 마땅하다. 근데 재성과 인성이 따르는 것도 더욱 귀하다라고 했는데 재성 따르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태 양인격에 인성이 따르는 건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양인격에 인성을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양인격에서 그 격이 뭘로 강하냐면 종황격으로 강해요. 그럴 때는 인성을 써요. 재성, 관성은 못 써요. 네, 인성과 비겁은 쓴다는 거죠. 이때나 인성이 따르는 건 좋지만, 제가, 적청수 강의에서도, 어제 강의한 것 중에, 간목일주가, 묘월에 태어났는데, 양인격인데, 뭘로 변했다? 곡직격으로 변한 게 있었죠. 그걸 그렇지 않으면 종황격으로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인수를 좋아해요. 간목에서 곡직으로 변하면 인성을 쓸 수 있다. 근데 순수하게 양인격에 있을 때는 절대 인성이 들어올 수가 없다. 양인으로만 형성돼 있을 때 인성이 되지 않는다. 저 밑에 가면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되냐? 양인격이 화해서 그 겁이 인성화 될 수 있다라는 걸 해요. 그러든 저러든 여기서 재성과 인성이 따르는 것, 서로 따르는 것은 더 귀하다라고 했지만 이건 인정 못한다. 바로 정관에서 재관을 따르면 아름다운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관격에 얘기하는 것이고, 칠살이 이걸 얻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곧 심하다? 안 심하다. 심할 것인고? 라고 했는데, 이거는 서리법으로 심하냐? 안 심하다. 칠살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칠살도 쓸 때는 재성은 쓸지 모르지만 편의는 못 쓰겠다. 안 쓴다. 어찌 능이 타격에서는 살이 능이 상신 일주를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데 고로 반드시 다른 격에서는 이 칠살을 복제시켜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재성과 인성을 꺼린다. 근데 양인에서 이 칠살을 쓸 경우에는 의지한다. 그 칠살에 의지해서 양인을 눌러주기 때문에 불파, 상신, 두렵지 않다. 내 몸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일주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안 두려워한다. 그러므로서 반이 재인인데 인성은 아니다. 반대로 재성은 좋다. 기재복, 그리고 꺼린다. 뭐를 꺼리냐? 편관, 칠살을 제하는 걸 꺼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석을 아주 자세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그래서 무릇 정관은 용신을 쓸 경우에 재성과 인성을 서로 따르면 아름답다. 칠살이 재성과 인수를 얻으면 이 또한 심하겠는가? 안 심하다. 괜찮다. 그러면서 오히려 식상으로서 살을 제복하는 것을 꺼린다라는 거예요. 요런 글자가 없음으로써 할망하는데 뭐를 제복하는 걸 꺼린다는 것일까? 제복하지 말라는 소린가? 제복하라는 소린가? 이걸 헷갈린다 이거죠. 그래서 자세히 제가 이렇게 풀어놨다라는 것이죠. 양인에 관 써요. 그런데 양인이 투출하면 관과 정관과 편관과 합을 하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관살이 재인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게 맞죠. 그런데 이게 정관이죠. 이 정관 쓸 수가 있나요? 못 써요.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재성이죠. 재성과 식신 재성을 써서 재성을 쓰니까 식신도 쓰겠죠. 그래서 수체 토화영조예요. 그래서 토불영이에요. 그래서 요걸 쓴다고 했지만 요건 못 쓴다. 그래서 제가 파란 글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못 쓴다. 쓸 수가 없다. 겨울에 기토 이거 쓸 수 있나요? 물을 못 막죠. 실제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살이 투출해서 뿌리가 약할 때는 재성과 인성이 서로 도움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인성이거든요. 이거 인성이 오화를 돕는 거지. 뭘 도울 게 어디 있어요? 돕기는. 이거 관성이 투출했죠. 그런데 재성을 돕는다니까요. 관성 편관이
예, 편제가 편인을 돕고 있잖아요. 아니, 편관을. 그러니까 좋죠. 하체 수금 용제예요. 뭐 그러나 저러나 역시 승상맹이에요. 아이, 꽁 잡는 게 매잖아요. 아유, 간목 묘월에 태어나서 이거 양인격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식상생재하는 거예요. 예. 식상생재하는 거예요. 관 못 써요. 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목체 금토용조에 금 쓸 수 없어요. 왜? 없으니까. 금 불영한다. 그러면 뭐를 쓴다? 토화를 쓰라. 쓰겠다. 이때 끝이다. 이건 누가 추천한 거냐? 설화거가 추천했어요. 악무목이라고 저기 편에 있대요. 명보 편에. 어디요? 네, 참관 명감 편에 있는 거래요. 해월에 끝났다 이거죠. 이 사주가 해월 신유년에 끝났다. 왜냐하면 금이 들어와서 합사를 해갖고 살과 인이 상전하는 바람에 세월에서 또 충격했다는 게 이게 묘유충을 함으로써 들어온 것이 강한 것을 쳐서 끝난 사주예요. 목동지.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는 심혜점 선생이 쓴 걸 거예요. 이거 가평장도 그렇고요. 현금의 6월이에요. 오늘도 청나라 그 권룡황제도 6월에 경금 일주죠. 그런데 화목으로 써요. 이것도 화목이에요. 금체 화목 용조네요. 이건 무토가 올해 태어나면 이거는 양인이에요. 병화와 무토와 같이 가요. 자, 이건 식신으로 쓰는 거예요. 식신으로. 화체 수금 용조에서 수 불영하니까 금을 쓸 수밖에 없죠. 대우는 나중이고요. 일단 5월에 태어났으니까 순행을 하니까 좋죠. 뭐 미월만 지나고 나면 신유수를 흐르니까 좋죠. 이건 무명시네요. 이것도 역시 심혜점 선생이 하신 건데, 이것도 6월에 경금을 중에 목화 쓰는, 화를 쓰네요. 화예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다시 증주자인 설화거는 적처수 천미 첫 번째 나오는 청나라의 권룡황제 명제를 들고 왔다라고 해서, 자, 봅시다. 이 이게 적천수 징이에요. 적천수 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설화거가 증주했다고 그래요. 천만에. 임철조가 편주했다고 그러고요. 그럼 임철조의 책은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증주를 했다고 그래요. 임철조 증주. 근데 여기서 이게 지지장이거든요. 지지장에다가 이렇게 권룡황제 조를 이렇게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게 권룡황제 조예요. 이게 차는 권룡황제 명조라라고 하면서, 천미에서는 차는 먼저 권룡황제 조라고 하는데, 이건 여기 지지장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했어요. 1번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지지장에 이 뒤로 지지장서부터 실는데, 이게 적천수는 378번, 379번, 380번, 381번에 있는 걸 지지장에 끌어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참 이 사람도 적천수 이 징의에는 원주가 없어요. 근데 원주의 말하기를이라고 한 거 보면 분명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설화거도 원주가 있는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것은. 그러면서 원주는 빼버렸다. 근데 징의에서는 원주가 있다. 그리고 심효점 편주라고 했는데, 적천수 징의에서는 분명하게 심효점 증주로 돼 있다. 이 책은 임철조 편주, 설하고 증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편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 맘대로 편을 또 바꿔놨어요. 그래 놓고 이것이 여기다가 지금 어디에 또 이렇게 뜩 해놨냐 하면, 자평진전 지금 이 편에다가, 양인편에다가 이걸 넣어놓고 양인격에서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즉, 양인격이다. 이게 양인격이에요. 요거 딱 요거예요. 관살 경출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임철조님은 양인격이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제가 책이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설명드리고요. 자, 천간에 경신병정이 있다. 입철초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신병정이 있다. 정배, 짝을 이룬다. 화련축음. 가을에 태어난 금이 화의 단련을 받는 것이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지지는 좌우묘유인데 우배, 짝을 이룬다. 갑리진태. 갑리진태라고 알죠? 이거 수, 화, 이거 태는, 지는 목, 태는 금이죠. 그래서 지전, 사정기가 관팔방한다. 자, 사정기가 관팔방한다는 뜻은 뭘까요? 자, 오, 묘, 유가 되겠죠. 사정기죠. 이렇게 해서 사정기가 관팔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 팔방을 전부 통틀어낸다는 거죠. 좌우매우가 참 잘 타고난 사주죠. 무슨 도하니 뭐니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사정기가 잘 타고난 사주도 황제에 오를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오행이 무금이에요. 오행 중에서 금이 무토예요. 토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탄출형 가을에 태어난 탄생한 경금이지만 부자광론 왕하다고는 얘기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왕해요. 왜냐하면 무게중심 이론으로 보면 저 자원묘유는 4.3을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 경금 있고 신금 있으면 1.3을 줘요. 그럼 5.6이에요. 그럼 다른 오행보다 훨씬 많잖아요. 토는 0이고요. 그래서 최희 좌우봉충을 해서 수국화를 하니 오화로부터 불파유금, 유금을 깨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묘유봉충을 해서 그래서 족하게 보주 일주를 돕고 있다. 또 가장 반가운 것은 좌우봉충을 해서 수국화를 함으로써 오화로부터 불파유금을 하게 한다. 이 보조하고 더욱 묘한 것은 묘유봉충을 해서 근극목을 해서 즉 묘목이 부조오화 그렇게 심하게 오화를 돕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복들기 제하고 엎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맞다가다. 묘유는 진태로서 주로 요 가르친 건 뭐예요? 저기에 없는 거예요. 징에 없는 거예요. 주가 인의가 된다. 맞아요. 이건 인이고 이건 의예요. 자원은 이 감리로서 다룬다. 천지지 중기 하늘에서부터 가운데 뚝 내리잖아요. 자에서 오후 중기를 딱 다스리고 있잖아요. 차는 감리는 또 득한다. 1월 정체 해와 달이잖아요. 그래서 무멸 소멸되지도 않는다. 두 가지죠. 일륜이론 한 번 윤택하게 하고 한 번 마름질해준다. 말려준다. 자하문단이라 라고 해서 각각 앉았는 게 제자리에 똑바로 앉았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수화 기재함으로 여기까지는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적정수 징에선 끝났어요. 이런 거 없고요. 이게 이제 소위 팔방빈복이니 이거는 쓸데없이 임철조 선생이 해놓은 거예요. 이거 없어도 말 다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이거 뭐냐면 이른바 팔방빈복이란 뭐예요? 사정기가 딱 팔방으로 통해서 모두 다 빈복 손님복을 입고 와서 아래를 한다는 거예요. 사해 유동 사해가 이렇게 같이 아우른다. 금막 주연 금마차를 타고 붉은 연날개를 앞장 세우고서 병 아우른다. 판도지네 노예 예자거든요. 그럼 결국은 중화 사상 중국 이론들은 지금도 시진핑이 그거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다 오랑캐라고 그래요. 우리는 동이는 좋은 소리인데도 동이적 하면 걔네들은 뭐라 그래요? 오랑캐라고 하거든요. 이 백랑 원토가 이게 바로 오랑캐예요. 이게 백랑 원토가 모두 다 귀복 깃발 주자이거든요. 주지중 자기네 깃발을 딱 꼽은 대로 와서 그 백랑 원토 나머지 오랑캐들이 와서 전부 절을 한다는 거예요. 천하가 희령야라 천하가
밝고 편안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리는 안 듣는 게 낫죠, 사실은요.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나저나 요즘 세상이 점점 참 침울해지죠. 이거 큰일 났어요. 코로나도 중국에서 왔고, 중국에서 먼저 백신을 만들었고, 참 이게 참 어떻게 쓰면 좋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든 저러든 무게중심이 이르는 오행 책론을 보면 금체 화목용조예요. 음년생인 건명사주로 역대운의 인을 만나 7대운까지 호운이 되는 사주예요. 부럽다 라고 했죠. 단 이 진대운은 별로겠죠. 그러나 저는 막 건너가는 거죠. 뭐. 이 축대운도 안 좋고요. 진대운도 안 좋겠죠. 신대운도 안 좋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1-3으로 넘어갑니다. 원주예요. 원주. 그런데 원문이에요. 원문인데 여기서부터는 원문만 있고 사례명자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증주를 한 설하고가 많게는 이 단원에서 3개, 4개인가 해놓고요. 다음 단원에서 3개 해놨는데 제가 추려서 한 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기호 병생 5월이나 이 오화 속에는 기토가 있어서 가히 극수 안 되는 거죠. 극수를 얻은 말들 극해서 좋죠 뭐 극수를 하면 안 좋아요 오히려요. 왜? 이게 화가채인데 뭘로 막아야 돼요? 화가채면 화가채면 수금으로 막아야 되는데요. 뭐 극수하니까 또한 마땅하다 대재패인 재성과 인성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얘기하지만 인성은 안 좋다. 무생 5월에요. 간투병정화라면 지회 화국을 이루면 이건 양인이 위인 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종황으로 되겠죠. 뭐. 혹 사람은 투즉 거인 존인 양인이 제거되고 인성이 남음으로써 그 격은 더 깨끗하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재성과 살이 병투하는 것은 안 좋다. 즉 인성을 제거하고 살을 남은 꺼림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작, 생사를 얻은 제살지례가 아니다. 부기는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관과 살은 이렇게 인성화되면 절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든 저러든 나고가 추천한 사례명제 이래요. 네, 이것은 자 봅시다. 이 사주가 병화일주가 5월에 태어났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인성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안 좋죠. 좋을 리가 있어요. 목생활을 하는데요. 좋을 리가 있어요. 관살이 있고 재성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재생살 하잖아요. 네, 금수로 가야 돼요. 화채 수금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 왜 인성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 삼아 하롭게 이게 인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그룹이에요. 이게 한 그룹이에요. 그럼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쓰면 돼요. 양년생이잖아요. 5월에 태어났잖아요. 묘월이죠. 끝났죠. 그러면 금수로 가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주가 어디 있어요. 네. 자 봅시다. 그러니 이거 라고가 설명하는 걸 봅시다. 자 신진궁합해요. 임수통근하고요. 인왕하고 살강해요. 예. 양인이 강하고요. 양인이 강하고 살이 강해요. 재성은 불파인. 이 재성이요. 인성을 파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인성은 필요 없어요. 왜 여기를 그 원문을 따르냐니까요. 오히려 양인을 도와주잖아요. 이 강한 양인을. 의미 그래서 아름답대요. 뭐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장악했다. 병살, 생살, 대권을 장악했대요. 이 사람이요. 마치 만약 인목과 신금이 자리를 바꾸면 여는 신이 되고 일이 인이 되는데 인이 너무 왕해서 살은 불강, 강하지 않다. 맞아요. 이건 아주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 비귀격이야. 귀격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이건 제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성을 모토로 쓰겠다는 거냐고요. 자, 이거 한번 쳐볼까요? 낙오 추천 1. 아, 참나. 용신만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낙오 추천 1 나오네요. 용신만 잡으면 되죠, 뭐. 토세요, 용신 잡히잖아요. 그런데 요 수로는 안 좋아요. 이거 안 좋죠. 무토가 제일 안 좋죠. 정병은 들어와도 임수 때문에 들어와도 아무 관계는 없어요. 무토가 임수를 극하면 안 되죠. 예. 이 병술대운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좋잖아요. 인대운은 안 좋죠. 인호 화국을 이루니까. 이거 이때가 죽을 때 됐으니까 82이 되는데요. 이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37에서 46까지. 예. 예, 이렇게 용신 딱 잡으면 되잖아요. 격국론으로도 용신이 잡히잖아요. 용신이. 격국론에서 뭐 용신이 틀릴 리가 있나요? 아, 그럼 적천수하고 자평진전하고 틀려야 되게요? 안 틀리다니까요. 갱, 만약 더욱해서 양인이 재성을 쓰겠다, 이건 좋아요. 아, 그러나 격으로서는 불이. 물론 그렇죠. 왜? 할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관이 없으면 쓸 수밖에요. 그러나 재성이 뿌리가 튼튼하고 또 식상이 도와준다면 인이 바뀌면서 생재를 하니 수, 불비, 비교할 수 없다. 걸럭 올곡격보다 가위치 귀라 귀함을 취하기가 아주 좋다. 역가치부 부자를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인과 재성이 상박 서로 싸움으로써 불성공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재성을 불가피하게 했을 때는 뭐냐, 식상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살의 명조가 또 없어요. 이것도 심해첨에 살의 명조가 없다. 그래서 설화고의 예시한 명조를 대신한다. 이건 2개, 3개, 4개까지 그러니까 3개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갑신, 병자, 이민, 신해라고 해서 이것도 임수일주에 아주 자월에 태어난 양인격이죠. 이 수체, 수금, 화체가 되네요. 이거 수체인데. 수체, 이렇게, 이거 화체를 하면 안 되죠. 잘못했죠. 수체. 예. 수체. 이따 확인하면 돼요. 화목용조죠. 토화목이죠. 토화의 수체 토화의 토화용조의 토부령. 예, 토가 없어요. 예, 토부령. 그래서 토부령하면 어떻게 쓴다? 화목으로 간다 라는 것이죠. 예. 희 반긴다 어떻게 돼요? 인해 상합해서 목을 이루니 목화 듣기 생지라. 그래서 자진 회국을 해서 자진. 그래서 뭐 그러든 저러든 수체예요. 식신이 또 생부 도와주고 있다. 당연하죠. 재성의 기운이 통문어. 기운이 통했다는 거예요. 북격이 하라. 만약 양인이 왕하고 재성이 가벼울 때는 무식상일 경우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화체 수금용전인데 이거 써요. 써요. 자, 그런데 이 사주는 대운이 어떻게 흐를까요? 자, 해, 자, 축 끝났네요. 인묘진 사오미로 그러니까 이거 참 좋은 사주예요. 봅시다. 낙오 추천 2. 두 번째요. 예, 좋습니다. 네. 이게 술토운이 안 좋아요. 이게 뭐 항상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무토대운도 또 여기도 역시 안 좋고요. 올해 나이가 36. 유대운에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죠. 이 대운을 대별하고 얘기해 줘야죠. 37서부터 문제가 생기네요.
예, 신축은 괜찮은데 임대운이 들어오죠. 인옷을 화국을 이루니까 내년 이민년이 안 좋죠. 양력으로. 예. 그러나 저러나 저는 주역사주도 믿지만 주역은 이미 주역해로 보면은 12월 21일 날 해가 바뀌었죠. 예. 동지를 기점으로. 사주 참 좋은 거예요, 이 사주도. 근데 이 10년은 고생을 해야죠. 46까지. 또 기토타기만 하네요. 저 임수 또 흐리네요. 해수가 되는 해인 목화하니까 괜찮고요. 기토 때 좀 힘들겠죠. 15년은 좀 힘들겠네요. 앞으로 이 친구는 만약 이런 사주가 왔다면 그렇게 통명을 하면 됩니다. 자, 나고 추천 세 번째. 자, 여기 배일까요? 이건 자수가 용신이에요. 그런데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오미, 신유술 하면 돼요. 괜찮아요. 이 사주도 좋은 사주예요. 무자, 무오, 무술, 무오. 이걸 못 쓴다고 하는데 저는 쓰고 있습니다. 화염토조에서 비록 수요, 필요한 것은 수가 있어서 윤택하길 바라지만 그러나 무식상이라 식상이 없어서 물에 뿌리가 없다. 그렇지만 적수난존 한 방울의 물이 존재하기가 힘들다 라고 해서 이 밑에 걸 얘기했지만 이건 신금이 있어서 좋다고 하고 이건 적수난존이라고 했지만 천만에요. 자수를 씀으로써 대운만 기다리면 이 사주도 괜찮다. 나고 추천 세 번째 볼까요? 대운을 안 얘기해서 그래요. 대운을 보면 그래도 괜찮다. 자, 자수를 써요. 네. 역시 이거 수는 안 좋아요. 네, 임술인데 이 천간은 좋죠. 그러나 천간도 역시 임수 들어오면 안 좋아요. 왜? 재성을 가지고 네 개의 무토가 이걸 싸우고 있으니 개수도 안 좋아요. 네. 왜냐면 합하려고 싸우고 쟁하려고 싸우고 그러니까 사주가 좀 그렇죠. 예, 이 임계수가 천간으로 들어오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해자운이 들어왔을 때 저 자수가 살아나죠, 낙이야. 예, 괜찮아요. 근데 천간으로 임계수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사주 원판이 좀 구조가 잘못됐죠. 올해 나이가 14살. 여기 들어와 있죠. 미토대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거 빨리 벗어나서 경신이 되죠. 예, 15. 예. 좀 사주가 앞에 사주만은 못합니다. 이 사주는. 네, 나고 추천 4번. 자, 무신 이거는 신금이 있어서 괜찮아요. 무호 이것도 역시 임계수가 들어오면 안 좋아요. 천간으로 무자 무호 해서 일신자 하나의 신자가 자수의 근원이 된다. 뿌리가 되니 오직 금수가 불투함으로써 비부기격이에요. 맞아요. 예. 재성에 들어오면 이게 좀 서로 난리를 쳐요. 부기격은 안 된다. 그러나 상당히 어떻게 격을 이루고는 있다. 이거 잘 얘기했어요. 참 이런 사주 참 격은 이루고 있는데 참가를 아까 뭐냐 또 월에 태어나서 같은 이 무토가 4개가 있어서 임계수가 들어오면 난리가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기격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4번 봅시다. 참 사주가 구조가 좀 애매하네요. 예. 예, 이렇게 되잖아요. 역시 술토가 안 좋고요. 이 임계수가 저 무토에 4개가 들어오면 서로 쟁탈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올해 54살. 갑대운에, 해대운에 들어와서 그렇대로 괜찮네. 이때 고생을 했을 것이고요. 갑대운 대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것도. 예, 관운이 들어와서 좋고 없어요. 자운 되면 좋고요. 괜찮아요. 이거 저 신금 때문에 산 사주예요. 이 사주는 무신. 앞에 사주보다는 좀 낫죠. 왜냐하면 자수가 가운데 뿌리가 있어서 임계수가 들어오면 좀 뻣뻣이 힘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 무지막지한 비견들이 3개가 나머지 포진하고 있어서 좀 위험스러운 사주죠. 병인 대운 되면 끝나죠. 이 사주는. 네. 종명이죠. 76이면 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격국론도 별거 아니다.
예, 격은 격대로 놓고 상신을 찾아보면 된다. 격의 상신. 격을 쓰는 게 아니에요. 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흉격은 더군다나 격 안 쓰잖아요. 우선 양인격은 제암서부터 찾는데 관살이 나쁘진 않다. 나를 극하더라도 관살을 살이 있으면 살을 써라. 예. 상관격, 우선 제하고 봐라. 인수를 보라. 인수를 보라. 예. 인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재성도 써도 된대요. 상관격은. 상관생제에서 설함으로써. 그런 사람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사로 나가라든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자, 오늘이 논양인에서 격을 설명하는 것은 세 번째로 끝났어요. 다음 강의는 양인격에 어떻게 운이 들어와서 좋은가. 관운이 들어와야 된다잖아요. 관운이 들어와야 된다. 예, 그러면서 뿌리가 깊어야 된다. 즉 인수 비겁지방은 반대로 미운이 될 수도 있대요. 그렇지만 저는 인정 못해요. 이거 참 일단은 저 또 4주 풀어가면서 얘기합시다. 여기까지 하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 못할 건 인정 못하는 건 제 성질이니까요. 네, 전 원래 그래요. 일부러 역부로 쫓아가지는 않아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자, 마치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니까요.